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대로 알고 치료받자 효니 동네 주민 윤정입니다. 제대로 알리고 진료하자 동네 의사 루크입니다. 지금 오늘로 벌써 1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어요. 좀 수그러드나 했더니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얼마 전에 이직을 했는데 사무실이 하필 대림동. 하필. 네, 대림동이고 매일 아침에 대림역을 내려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막 뉴스 보니까 대림동 뭐 중국 사람 뭐 많아서 가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거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감염되는 거 아닌데. 그럼요. 그래서 왜 애초에 언론에서 우한 폐렴으로 네. 부르다가 지금 조금 이제 바꾸고 있잖아요. 네. 어떤 언론사들은 고집스럽게 우한 폐렴을 지키고 있던데 네. 지금 공식 명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거든요. 근데 그것도 그 의미가 있어요. 말하신 거랑. 왜냐하면 일단은 모든 이 병 걸린 분들이 폐렴을 다 앓는 건 아니고요. 그냥 독감처럼 심한 감기처럼 앓다가 낫는 분들도 있는 거고 또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.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폐렴에 걸리는 게 일단 아닌 거고 둘째는 이 우한이라는 지역이라든지 그다음 그 중국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거기에서 병이 시작했을 뿐인 거지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잘못된 명칭이고 또 그런 잘못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도 좀 지금부터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바르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기사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도 언론에서 TV 틀면 우한 폐렴 뭐 기사에도 다 우한 폐렴이라니까 아 내가 잘못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? 우한 폐렴이 그러니까 공식 명칭인 것처럼 있어가지고 그 말이 좀 더 친숙한?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뉴스에 뭐 계속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나 아니면 중국이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저도 얼마 전에 친구들 사람들하고 있을 때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마라탕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렇게 좋아하는 이틀에 한 번씩만 먹었는데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. 지금 이 시국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식당 가지도 않고 아예 그 금지역처럼.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과한 반응인 것 같은 게 이제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도대체 이 병이 어떻게 옮기는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가래침으로 오거든요. 걸린 사람이 애취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여기 윤정의 코 속으로 입속, 목 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제 걸리는 거고. 눈으로.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확률이 극히 낮다고 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접촉인데 이렇게 애취한 게 이런 데 묻었겠죠. 손잡이에. 그거를 내가 무심코 이렇게 만졌어요. 그리고 내가 다시 눈이나 코를 이렇게 만졌어요. 그렇게 해서 옮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약해요, 되게. 그래서 지금까지의 발표로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이 침에서 살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이제 다 죽는 거죠.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김치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설사 묻었다 할지라도 그게 배 타고 와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쓸 동안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 음식 같은 것도 설사 거기에 재료에 좀 묻었다 할지라도 이게 다 조리하는 거잖아요. 열로 이렇게 조리하면 다 죽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전혀 옮지 않으니까 무슨 마라탕 안 먹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아까 비말? 그러니까 침이죠. 그러면은 감염자인데 한마디도 안 했어. 손을 딱 씻고 친구랑 악수를 했어요. 한마디도 안 했어. 그러면 전염될 위험은 별로 전혀 없는 없죠. 그렇게는 없죠. 그러니까 그냥 피부로는 정말. 없지 않아요. 그 침도 가래침이라 맑은 침이에요. 그건 상관없어요? 아니 환자의 침이면 그건 옮죠. 그럴 수 있죠. 어쨌든 그런 분비물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침. 근데 그냥 침도 아니고 그냥 땀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. 이게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랑 좀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. 감기랑 비슷하게 호흡기 바이러스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코, 목, 폐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기관을 주로 침범해서 거기서 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, 예를 들어 물에 감염이 됐어. 오염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? 그런 방식으로 옮지 않는다는 거죠. 주로 이렇게 들이마실 때 우리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악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감염된 뭐를 먹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.
그러면 지금 그 우한 지역에서 살던 분들이 지금 진천에 그 있잖아요. 저희 부모님이 고향이 진천이시거든요. 그래서 그 TV를 보시면서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반응이? 처음에 그 소식 있었을 때? 분개하셨죠. 아, 진천을 분개하셨어요? 우습게 하죠. 만난해서 그런가. 저런. 왜 천안 1호기 갔다가 왜 이게 여기로 오냐. 빠꾸 당했는데 우리는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서 저분들은 환자가 아니다. 감염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염될까봐 이제 긴급하게 모셔오는 거다. 잠깐 여기서 이제 뭐 격리 하여튼 되시고 증상이 아직 없고 감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. 일반 사람하고 사실은 그렇죠.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하셨는데도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 공기 감염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침을 딱 뱉었는데 침 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잖아요. 근데 얘가 24시간, 48시간이면 이제 죽는다 그랬잖아요. 근데 어떤 바이러스들은요, 이게 물이 바짝 마르고 바이러스만 남았는데도 사는 애들. 그래가지고 막 몇 날 며칠 돌아다니는 거죠. 공기를 타고. 그러면 이게 이제 공기를 들이마시면 멀리까지 갈 거 아니에요, 그거는. 그런 거라면 옮을 수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그냥 48시간 이상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천 그 수용되신 분들, 격리되신 분들 인근에 산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공기를 타고 이게 퍼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정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휙 하고 쓰러지신 거예요. 와 근데 그 순간에 그 지하철 속에 그 정적. 그 정적이 네. 정말 무섭고 근데 이제 누군가 그분을 부축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일어서시면서 조용하게 코로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잘 모를 때는 지하철 아침에 이렇게 막 솔직히 앉아서 가고 싶잖아요. 근데 앉으면 요즘은 다들 옷이 두껍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그렇죠. 몸이 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신도림역은 정말 아침에 너무 사람이 많아요. 그런데 이렇게 막 섞여 있다 보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있다 혹시 막 여기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뭐 이런 감염되는 게 아닐까? 막 이런 걱정되는데 사실 앞서 얘기해주신 말대로라면 제가 이런 걱정한 건 좀 과하다는 거겠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염성이 좀 강한 건 맞아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유명했던 메르스, 네. 사스 이런 병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런 병들보다는 전염성이 지금 꽤 강한 거죠.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금 이제 중국 그 후베이성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감시 대상이시잖아요. 그래서 자가 격리가 되거나 능동 감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이외의 사람이 혹시라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퍼뜨릴 확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지금까지 걸린 사람들은 모두 거기 후베이성 출신이신 분 거기서 계시던 분들이 걸렸거나 그 사람과 접촉이 있었거나 혹은 이 사람과 또 접촉이 있었거나 즉 12명의 확진자는 전부 다 이 후베이성 지역과 관련이 있는 거기 환자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. 직접적으로.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병이 전염성이 높지만 또 그냥 길 가다가 정부에서 관리받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걸릴 만큼 전염성이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. 즉 걸리려면 사실은 꽤 가까운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 확진자분들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밥을 먹는다. 같이 산다든지 한 집에 가족이어서 같이 산다든지 이 정도로 꽤 가까운 접촉이 있고 그래서 꽤 많은 가래침이라든지 접촉을 통해서 꽤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야 병에 걸리는 거지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걸린 사람이 지하철에서 바이러스를 뿜어가지고 얘가 돌아다니다가 내가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. 근데 사실 제일 큰 공포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뭐 친한 사람 위에 그 모르는 불특정한 다수가 우한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모르고 근데 심지어 갔다 왔어도 크게 나에게 직접적인 접촉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걸리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도 그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.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메르스 그때 터졌을 때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여행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그 버스 기사님이 저를 완전 격렬히 왼쪽으로 쳐다보면서 좀 너무한다 이 생각을 했어.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요번엔 저도 되게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전철을 타러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전철을 타러 갔는데 마스크가 저 비염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데 때마침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. 그럼 가다가 하나 사서 하고 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없어. 그 어디에도 마스크가 없었어요. 학교에도 없고 그 지하철에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. 마치 내 옷을 벗고 가는 그 느낌처럼 사람을 다 경계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게 되잖아요. 조금 지저분해
보인다. 그러면 더 왠지 그 사람 그 바이러스 갖고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약간 유심하게 안 보는 듯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. 보면 이렇게 하고 옆에 좀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온다. 그럼 잠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럼 그 심리가 너무 이 불안감이 조금 되게 그래도 많거든요. 저는 제가 이제 2014년에 에볼라 때문에 시에라리온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진료하고 왔잖아요. 근데 한 5, 6년 사이에 그래도 한국 사회가 그때보다는 좀 성숙해졌다고 좀 생각해요. 왜냐면 그 진천 분들이 처음에는 또 반대도 하시다가 사실은 그렇게 반대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많았잖아요. 지금 이제 진정이 되고 그 우한 분들이 오셨잖아요, 교민들이. 근데 2014년에 제가 이제 국경없는 의사회로 거기 파견 갔다가 저도 거기서 진료를 했으니까 저도 당연히 요주의 대상이죠. 왜냐면 제 몸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신종 코로나처럼 에볼라도 잠복기가 2주였거든요. 2주 동안 격리가 돼야 되는데 국경없는 의사에서 묻더라고요. 너 한국 가서 그럼 자가 격리할래? 묻길래 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. 왜냐면 그때는 자신이 없더라고요. 제가 한국에서 우리 집에서 격리하는 게 그러면 우리 과연 지역사회가 그걸 받아들일까? 그래서 저는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격리돼 있었거든요. 어쨌든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것 같고. 그러면 성숙하다는 게 어쨌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두려움이 커지는데 그렇죠.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?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일단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아마 지난번 메르스 사태와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데 메르스 때는 그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그게 처음에 비밀이었잖아요. 그 바람에 난리가 난 건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확진자의 동선이 다 나오잖아요. 그 모든 시민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차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병이 그냥 지금 정부에서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사람 이외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카페에 갔어요? 근데 그 카페를 이용했던 사람이 우연하게 그 병을 걸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내가 걸리고 이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아주 적은 그 확률이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 지금 보면 거의 90% 이상 마스크 쓰시잖아요. 그리고 손세정제가 동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개인 위생이면 아주 극히 낮은 확률은 충분히 또 막을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 병이 그러니까 전염성이 그래도 꽤 높은 거, 뭐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전염성이 높지만 치사율이 낮아. 지금 통계 보니까 2% 겨우 넘는 정도. 물론 2%가 뭐 사람 어쨌든 2% 정도의 분들은 돌아가시는 거지만 우리를 떨게 했던 전염병보다는 되게 낮은 치사율이고요. 심지어는 이 돌아가신 분들 통계가 전부 다 아주 고령자시거나 고혈압, 당뇨, 심장병 뭐 이런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들, 면역이 굉장히 낮은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 이 병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전 지금 우리 한국 시민들이 충분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. 항상 정보를 보고 마스크 쓰고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요. 사실 뭐 저만 해도 전보다는 확실히 손을 좀 더 오래 씻게 되는 것 같아요. 또 인터넷에 보니까 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정도 그게 한 2-30초 돼요. 그래서 그거를 부르면서 씻으면 충분히 30초를 씻어야 되니까. 네, 씻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초를 세면서 씻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항상 뭐 화장실 가서 나올 때 그 노래를 속으로 부르면서 씻고 이러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좀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 정도면 어쨌든 그렇죠. 충분하다는 거죠. 예. 저도 염려가 돼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동거를 하니까 부모님께 항상 어디 다녀오시면 손 씻으라고 항상 하시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약간 기분 내가 이거를 금방 갔다가 와서 씻었는데 또 씻어야 되냐고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이 손 씻는 거에 대한 자존심 싸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사실 제가 봐서는 마스크하고 손 씻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오히려 손 씻길 것 같아요. 지금 확률로 보면 환자가 지하철 같은 데서 애취해가지고 이걸 뿜고요. 그걸 바로 내가 들이마셔서 걸릴 확률보다는 이거 환자가 뿜은 게 여기 묻어있고 그 손잡이를 제가 만진 다음에 이렇게 눈을 만져서 걸릴 확률이 좀 오히려 조금 더 높을 거거든요. 그래서 둘 다 하시되 어쨌든 손 씻기가 훨씬 중요해요.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경계하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자고 싶습니다. 그러면 뭐 마무리할까요? 예방법 한 번씩 예방법. 강조하고 마무리해볼까요? 네,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
총 한 3가지 정도 예방법이 있을 것 사실 같아요. 되게 간단한 거예요. 이런 그렇죠. 거 생각보다.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거를 안에서 또 음. 병이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씻는데 얼마나 오래 씻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시면 충분히 손 씻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마스크 잘 쓰기입니다. 외출할 때. 근데 마스크 종류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잘 써야 돼요.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주로 입에만 걸치는 분들 꽤 많고 코에만 걸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코 앞부분이 이렇게 들뜨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. 답답하죠. 네,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쓰면 안 돼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코를 잘 눌러가지고 코와 목, 입을 잘 막는 마스크 종류와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잘 코와 입을 완벽하게 막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기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데 묻은 손이 수도 있으니까. 생각보다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자기 얼굴을 되게 잘 만진대. 자주 만지는 거예요. 비비게 되고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주 비비는데 네. 이거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. 모두 말한 3가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각자 안전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. 이상 동네 수민 윤정 현이 동네 의사 루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